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도 자료를 계속 올리니까요.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읽어보시고, 그 자료 중에서 경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경구가 조금 길어요. 근데 빨리빨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미지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겁먹는다. 과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하다.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이론을 정립해 놓았고 필요한 것은 모두 제공해 놓았기 때문이다. 책을 볼 수도 있다. 책은 죽은 것이지만 거기엔 아무 위험도 없다. 그래서 수백만 기독교인들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예수와 붙다는 불이다.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그대의 모든 것이 타버릴 것이다. 에고는 과거의 축적, 그대의 정체성이다. 그 에고가 예수나 붓다에 의해 모두 깨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에고는 말한다. 주의하라.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 말라.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무도 모른다. 먼저 확인을 해보라. 그런데 확인하는 사이에 예수와 붓다는 가버린다. 문 앞에서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그대의 태도가 곧 그대의 세상이다. 그대는 세상의 중심이다. 그리고 중심이 바뀌면 주의도 그에 따른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대 주위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변하면 그림자도 변한다. 그 다음 씨앗은 압축된 나무이고 나무는 씨앗의 펼쳐짐이다. 씨앗은 모든 청사진을 갖고 있다. 그대가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대 안에 어떤 유형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그대는 단지 씨앗의 펼쳐짐에 지나지 않는다. 가지를 변형시키고 여기저기를 잘라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자신을 꾸밀 수는 있다. 그러나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옥을 장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천당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씨앗이 완전히 불태워져야만 모든 불행과 고뇌와 불안이 사라진다. 청사진이 완전히 불태워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가 말한 것이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질렀다. 나는 그대를 불태우려고 불을 질렀다. 그대들을 위안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그대들을 부수려고 온 것이다. 그대의 씨앗이 나쁘기 때문이다. 그 씨앗은 불태워져야 한다. 씨앗이 태워질 때, 그대가 텅 비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신의 씨앗이 그대의 자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꽃이 피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실체를 얻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껍질이 아닌 사람, 없어지지 않는 무형을 얻은 사람을 의미한다. 더 이상 물결이 아닌 사람, 바다가 된 사람, 사라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붓다 같은 이는 남아있다. 그리스도 같은 이도 남아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그를 본다. 기도 속에 보는 그리스도는 단지 상상, 헛개비의 투영일 뿐이다. 그대는 그를 창조한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자, 다음. 그대는 세상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그대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세상에 무거운 짐이 짓누를 것이다. 그대는 엄청난 짐을 긁어 모으고 있다. 그것이 그대를 익사시키려고 한다. 그대의 배는 이미 반쯤 가라앉았다. 그 배를 버리고 갈 수도 없다. 모든 소유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소유물은 이 해안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해안으로 옮길 수도 없다.
누구도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무엇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죽으면 어떻게 이 세상의 것을 저 세상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오직 깨어있는 의식만이 죽음을 초월한다. 그것이 인간의 삶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무 많은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육체는 자동적으로 그대를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은 참을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정말 참을 수 없다면 의식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기절을 하게 된다. 자, 다음. 무엇을 하든 예민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행하라. 의식적이 될 때 죽음조차도 그대를 무의식으로 밀어넣지 못한다. 삶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선가 그대의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대는 내면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그대의 보물이고 문이며 그것을 통해 신에게로 다가갈 수 있다. 이것이 경부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체적으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고통이고 뭐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건강생물학, 그 중에서 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똥에 대해서는 몇 번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똥이식, 그걸 뭐 대변 이식이라고 그랬는데, 똥을 사람의 몸에 이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웬만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최신 이론인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조선의 왕들이 똥을 누울 때 변기통을 보통 매화틀이라고 그랬는데, 매화틀에다가 똥을 싸면은 황간 중에서 이제 그것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황간이 있었어. 그 황간은 왕이 똥을 싸면 그거를 냄새를 일단 맡고 그 색깔을 보고 그거를 맛을 봐요. 그런 황간이 있었어. 그만큼 조선시대 때는 똥을 중요시 여겼었어. 왜냐면 똥의 형태라든지 맛이라든지 색깔에 따라서 그 건강을 체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근데 그것이 현대에 와서 그것이 이제 맞아 떨어진 거지. 응? 조상들이 아주 그런 거를 보면 아주 머리가 뛰어났어요. 지금 현대인들보다 더 앞서갔던 거지. 그리고 이 똥이라는 게 요즘에는 은행이 많잖아요. 은행. 요즘 시중에 보면 시중은행이 많잖아요. 근데 은행이라는 게 그런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혈액은행이라는 것도 있잖아. 혈액을 보관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용하는 혈액은행. 은행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씨앗은행이라는 게 있어. 씨앗은행. 이것도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씨앗은행이라는 건 노르웨이 스발바르라는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구가 멸종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씨앗 종자들을 110만 종을 보관한대요. 그런 게 노르웨이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 그거 잘 모르시는데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는 저기 봉화라는 데서 봉화에 우리나라도 씨앗 은행을 해가지고 씨앗을 보관하는 데가 봉화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저도 봤는데 이 지상에는 그게 건물이 없어요. 지상에는 입구만 있고 다 지하에 있어. 그리고 뭐 정자은행이라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시는 정자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저농축 우라늄 은행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뭐냐면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카자흐스탄에다 만들었어요. 카자흐스탄에다가. 그래서 저농축 우라늄 90톤을 지금 저장하고 있대요. 그리고 줄기세포 은행이라는 거 있고, 또 모낭은행이라는 것은 모낭. 이건 2019년도에 영국 맨체스터에 그 탈모 치료를 위해서 탈모 치료 업체인 헤어클론이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모낭을, 사람의 이 모낭을 채취를 해가지고 보관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모낭은행도 있고, 근데 은행이라는 게 무지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똥은행이에요, 똥. 그런 어떤 대변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대변은행. 이게 요즘 거의 유행하다시피 했는데, 똥은행, 대변은행이 있는데, 대변은행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건강한 사람들의 대변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보관하는 거야.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제를 해. 정제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환자들한테 이식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저장하는 은행이야. 현재는 그게 스위스 취리 대학교에서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 얼마 안 됐죠. 2022년도에 대변의 표본을 3,000개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대변이겠죠. 3,000개를 모아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최종 목표는 10만 개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하 80도의 극저온에서 냉동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2012년서부터 미국 보스턴 오픈 바이옴이라는 것이 설립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네덜란드서부터 각국에서 이게 우후죽순서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했어요. 우리나라 아시아 최초로 김석진 좋은 연구소에서 골드 바이옴을 설립해 가지고 대변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많은 데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하고 있겠죠. 나쁘면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대변을 수집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집한다니까, 뭐는 대변 속에 있는 좋은 미생물이 있는가. 이 미생물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제가 자세히 다룰 건데, 이거를 미생물의 저장고를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이 미국의 러커스 대학의 미생물 학자인 글로리아 도밍게스라는 도밍게스 벨로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가 처음 제창해가지고 2018년도에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를 해가지고 제안을 했어. 그러면서 이게 이제 활성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2018년도니까. 이게 뭐냐면 똥을 건강한 사람의 똥을 환자한테 이식하는 거야. 이게 똥 이식 수술인데, 이걸 보통 대변 이식 수술이라고 그래요. 이게 영어로 FMT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박테리아 치료라고도 하고 세균 요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대변 이식 수술이라고 그래요. 대변 이식 수술. 이거는 이제 그런 건강한 사람의 똥을 채취해 가지고 거기에 나쁜 세균이 있고 좋은 세균이 있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유익균, 그냥 좋은 세균을 채취해 가지고 환자의 장에 직접 주입한 치료법이에요. 이게 대변 이식 수술인 게. 근데 장내에, 우리 장에 이 미생물이 얼만큼 많이 사냐면, 우리의 세포가 보통 30쪽에서부터 100쪽인데, 그거보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우리의 세포의 그 숫자보다 더 많대요. 그거를
보통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래요. 마이크로바이옴, 뭐 전문 용어로. 이게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하고 생태계를 합친 용어인데, 인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게 뭐 보통 세균이라 그러는 거는 뭐 균류, 고세균, 원생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걸 다 세균이라 그래요. 그런 걸 다 이제 미생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생물. 이런 미생물의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불균형이라는 게 나쁜 미생물이 더 많았을 때 병이 생긴다는 거지. 그런 불균형을 회복시켜서 질병을 치료하는 원리예요. 대변 이식 수술이라는 게. 근데 이제 장내 이게 미생물이라는 게 이게 나쁜 놈이 있거든. 그 나쁜 놈이 그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지. 예를 들면 항생제를 남용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불규칙한 식습관을 했던거나 아니면 가공식품이란데 유해식품이란데 유해 환경에 노출된 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저하된 거나 생리 기능, 대사 기능이 저하된다거나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미생물이 좋은 그 미생물도 나쁜 미생물로 이게 변환이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하고 질환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막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건강한 사람의 그 똥을 대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리식염수에 섞어가지고 희석을 시키는 거야. 희석을 시킨 다음에 채로 찌꺼기는 다 걸러고 좋은 기운만 걸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50g씩을 따로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특수 용액에서 혼합을 해서 액체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용액을 완성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다시 또 뭐 에탄올로 정제를 해 가지고 알약 형태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 용액을 직접 장내에 주입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변 이식술이라는 게. 근데 이게 똥을 사람들이 어떻게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증을 받아요. 기증을 받는데 그냥 기증을 받는 사람이 기증을 하겠어? 기증을 안 해.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건강 검진을 할 때 그 대변을 이제 사람들이 가져가잖아.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연구실에 그 연구원들 똥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대변을 이식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돈을 줘. 그냥 뭐 돈을 많이 주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차비 정도 한 5만 원 정도,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준다고 그래요. 미국은 한 40달러 정도, 40달러 해봐야 뭐 그 정도 되겠지. 그래가지고 한 200g 정도, 200g 정도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그거를 이제 기증을 받아요. 근데 이게 건강한 사람의 똥이라는 게 어떻게 건강한지를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채취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합격률이 하버드 대학의 합격률보다도 더 높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합격 기준이 엄격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사람이 더 나쁜 미생물이 들어오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엄격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 해 이제 한 5천 명 정도 기증을 한대.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안 돼요. 뭐 기증하는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된대요. 비급여 시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대변 세균 총 이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신기술로 허가를 했어. 허가를 했는데 이게 한 번 시술을 했는데 한 700만 원 든대. 어마어마하게 높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활성화되지, 비급여니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700만 원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서는 1년에 대변 이식 수술을 한 30건 정도 한대요. 이거 지금 완전 활성화됐지.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대변 이식 수술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게
뭐 우울증, 조울증, 치매, 자폐증, 관절염, 정신질환, 만성피로증후군, 소화기질환, 만성불안, 조현증, 난치성 장염, 염증성 장질환, 뭐 크론병, 루마티스, 과민성 대장증후군, 비만, 당뇨, 고지혈증, 아토피, 설사, 변비, 복통, 면역력 증강, 약물 부작용, 암, 뇌질환, 자가면역 질환, 뭐 항생제, 내성질환자, 대장염, 간암, 위암, 식도암, 노화방지, 탈모치료, 이런데 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다 증명이 된 거야,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똥이식 수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뭐냐면 브리스톨 대변표라는 게 있어. 이게 참,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의 케너스 히튼 박사가 이 똥의 굵기와 형태와 색깔과 이런 거에 따라서 똥을 5가지로 분류한 게 있어. 아니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그냥 그렇다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7가지를 분류했는데 제1형서부터 7형까지 분류했는데 제1형은 견과류처럼 그 단단한 덩어리라는 거야. 토끼똥 형태로 가장 딱딱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복통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보통 이랬는 거지. 그래서 이건 물을 많이 먹으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제2형은 단단한 소세지 형태라고, 표면이 울퉁불퉁 작은 덩어리 형태라는 거지. 이런 사람들도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 거고, 제3형은 표면에 균열이 있는 소세지 형태야. 이런 건 이제 좀 건강한 상태라고 그래요. 그리고 4형은 부드럽고 매끈한 소세지 또는 뱀의 형태인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보통 바나나 똥이라 그래. 바나나 똥. 가늘고 기르면 이제 그런 이제 보통 영양 부족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고 4형이. 제5형은 절단면이 명확한 부드러운 덩어리라고 그래. 그러면서 가닥가닥 끊어지는 형태라고 그래요. 이거는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거고, 제6형은 흐물흐물한 덩어리 형태, 묽은 대변. 이거는 이제 염증성이 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고, 마지막으로 제7형은 단단한 조각이 없는 완전한 액체 형태, 그냥 설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설사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좀 위험한 거지. 그 스트레스성 급성 장염, 위생 상태가 불량한 탈수, 영양 부족의 형태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자기 똥을 누면서 이건 유념해서 매일매일 똥 싸면서 한번 그거를 봐요. 이렇게 들여다 봐요. 그러면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색깔에 따라서도 또 많이 이제 내가 건강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 뭐, 똥에서 혈변, 피가 묻어 나오면 위험한 거죠. 그게 뭐 검은색 변, 이건 이제 위장관이 출혈을 하고 위궤양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식도 정맥류라든지 위염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위험한 거지. 그다음에 회색이라든지 흰색변은 간이라든지 담도에 이상이 있는 거고, 췌장암이라든지 담낭암이라든지 담석에 가능성이 있는 거고, 노란색 변은 지방 흡수 장애라든지 간 질환이 있는 거고, 초록색 변은 뭐 세균 간염. 근데 이거는 뭐 건강에 큰 지장이 없대요. 초록색 병은. 그러면 뭐 황갈색, 누런 똥은 이제 정상적인 거. 이거를 잘 여러분이 보시면은 내가 건강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똥의 그 형태라든지 그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똥을 이제 옛날부터 치료를 하는 예시가 많아요. 그 예시가 많은데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BC 18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경이죠. 4000년 이전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악어 똥에다가 꿀하고 탄산나트륨을 섞어가지고 여성의 성기에 발랐대. 그래서 이제 그 피임을 하려고 그렇게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신개의 똥을 말려가지고 불에 태운 다음에 술에 타서 마셨대요. 왜냐면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독을 풀어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상처하고 고름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영국에서는 소의 똥을 치통 치료에 사용했고, 프랑스에서는 말똥을 기운 복돋는 데 사용했고, 또 박쥐똥은 이제 진통제와 혈액순환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제 커피 열매를 사양 고양이에게 먹인 다음에 사양 고양이의 그 배설물을 가지고 커피를 만들었는데, 그 커피 이름이 루악 커피라고 그래. 루악 커피. 난 그거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루악 커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케냐에서는 그 코끼리 똥을 가지고 종이를 만든대. 그걸 또 상품화 해가지고 지금 상품화 했다고도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에 똥을 이제 항암제로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도 나오고요. 최근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똥을 가지고 쓰레기에서 메탄가스를 뽑아내잖아. 그런 식으로 똥에서도 메탄가스를 뽑아내가지고 이거를 뭐 버스라든지 자동차의 바이오 버스에 이용하고 하잖아. 이건 뭐 요즘 한참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똥을 이용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그 장내 유해군, 미생물 중에서 나쁜 균이 있거든. 그거로 인해서 매년 3만 명이 사망을 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건 2023년도의 기록인데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청 FDA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처음으로 대변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정제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변 이식, 조금 아까 얘기한 대변 이식을 하기 위한 그 정제한 거를 가지고 유익균을 정제를 해가지고 알약 형태로 만들어요. 알약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신약으로 그거를 승인해 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판매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보스트예요. 보스트.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보스트는 알약 형태로 그걸 팔고 있어요. 그걸 사 먹어보세요. 아주 효과는 저는 안 해봐가지고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카이스트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각 대학병원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1년에 대변 이식 수술을 30건 이상을 하고 있고, 이나라 병원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바이오 회사의 마이크론 바이오를 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똥이라는 게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일 똥 싼 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잖아. 이게 형태하고 냄새는 뭐 자체더라도 형태하고 색깔은 볼 수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내 건강 어떤 상태구나, 이거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걸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 똥에 대해서 오늘은 뭐 이것저것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똥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